그때 릴스 하나가 터졌습니다. 주문이 새벽에도 계속 들어와서 진짜 잠도 못 자고 연휴 내내 그거 확인해 드렸던 데 사실은 올해 1월까지 월 매출 3천이 안 되면 접으려고 했습니다. 월 매출이 30만 원이었어요. 이번 달 자사몰 기준으로 6천 달성했습니다. 하나만 터지면 월 3천 금방이라고 하셨을 때도 너무 쉽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험 삼아 만든 릴스였는데 그게 터져서 이제는 상품을 사입할 때부터 그거를 어떻게 살리면 어느 정도 갈지? 이런 감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스키니비 이름 빼고 모든 걸 다 바꿔봤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 안녕하세요. 유니섹스 스트릿 패션 쇼핑몰 스키니비를 운영하고 있는 황어진이라고 합니다. 작년 4월에 오픈을 해가지고 정확히 1년 전에 월 매출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자사몰 기준으로 6천 달성했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 기간이 작년 4월부터 1년 이상 계속 네. 지속됐는데 의심이 드셨던 순간은 없으셨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1월까지 월 매출 3천이 안 되면 접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매달 하나씩 바꿔가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매니저님이랑 팀장님이 피드백을 되게 정확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한테 맞는. 대표님께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주에 말씀 드려놓으면 다음 주에 바로 실행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3천을 달성하신 건가요? 1월에 2천 달성했을 거예요. 2천 달성하고 보니까 한 달만 더 해볼까? 네. 이렇게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매출이 잘 따라와죠. 보통 의류 쇼핑몰 비수기가 2월이잖아요. 근데 매출이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뭔가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때 릴스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비수기, 성수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매출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하시겠네요. 네, 잘 되는 사이트는 또 잘 되는 이유만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릴스가 하나 터졌을 때 설 연휴 전날이었는데 그 전에는 주문이 얼마 안 돼서 유통장입금을 제가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확인을 할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릴스가 하나 터지고 나니까 그때 이제 자동입금 확인하는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연휴가 돼버렸고 릴스는 터졌고 주문이 새벽에도 계속 들어와서 진짜 잠도 못 자고 연휴 내내 그거 확인해 드렸던 데 제품 하나가 터져서 1월, 2월 이렇게 매출 상승세를 만드신 거잖아요. 초보 대표님들이 궁금해 하실 거는 리뷰 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후기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 그런 것들도 구매에 있어서 영향이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매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지는 않지만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터진 릴스의 상품의 리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시는 제품군들도 리뷰 작업이나 이런 거는 아예 안 하시고 지금은 이제 리뷰가 다른 고객님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드린다거나 저희 인스타그램에 리그램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3초 안에 멈추게 만드는 멘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랑 잘 맞는 것 같고요. 영상이 짧지만 그 안에 옷의 소재라든지 무드라든지 핏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막 바이럴이 되게 많이 되는 그런 릴스들도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 이렇게 사람한테 부딪히면서 갑자기 화면 전환이 된다던가 그런 릴스들은 쇼핑몰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릴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적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크게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도는 해보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른 컨셉의 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터져보기 전에는 하나만 터지면 월 3천 금방이라고 하셨을 때도 너무 쉽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담당 매니저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되게 실험 삼아 만든 릴스였는데 그게 터져서 그때도 또 안 믿겼습니다. 그러면은 막상 터졌을 때 어떤 노력을 들이셨던 거는 아니었겠네요. 노력을 하긴 했는데 되게 처음에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감이 확실히 생긴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이제 처음 만들었던 릴스처럼 엄청나게 터지는 제품은 아니었지만 대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가겠다. 그런 제품군들이 공통적인 뭔가 특징들이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디테일이 하나씩 다 있었고요. 프린팅이 좀 특이하다거나 디테일이 좀 특이하다거나 바지 밑단에 뭐 스냅이 있다거나 작은 디테일도 많이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는 뒤에 프린팅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선에 포인트 포켓이 엄청 크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 외에 또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가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송을 받아봤을 때 고객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가격으로 측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품을 사입할 때부터 이거를 어떻게 살리면 어느 정도 갈지? 이런 감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옷을 찍어서 올리면 판매가 될 거라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보니까 접근이 쉽다 보니까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판매로 연결이 되기까지의 빌드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요. 스타일링에도 고민을 많이 했고 촬영 구도에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전체적인 무드를 잡는 것도 전체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담당 매니저님이 하나하나 되게 고민을 함께 잘 해주시고 저희한테 잘 맞는 컨셉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담당 매니저님이 피드백 해주셨던 부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으실까요?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촬영 구도를 바꿔주신 것과 촬영 장소를 정해주신 것,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작다 보니 밑에서 일부러 길어 보이려고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는 위에서 눌러 찍는 게 오히려 저희 스트릿 무드나 감성에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오히려 키가 작은 거를 살려보자고 하셨어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촬영 장소도 처음에는 이제 익숙지가 않아서 풀이 있고 그런 데가 깔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시도를 했는데 스트릿 무드에 맞게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지 않는 쉬운 방향의 깔끔한 배경으로 자주 촬영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루틴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눈을 뜨면은 수영을 갑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매출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일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가지고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못 자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잠깐 쉬려고 누우면 핸드폰으로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안 만질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수영을 하면 어쨌든 핸드폰을 들고 갈 수 없으니까 해봐야겠다 해서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수영을 갔다가 집에 오면 CS랑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전부 처리하는 편이고요. 언니랑 거의 둘이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언니가 이제 택배 쪽은 완전히 담당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택배 다 보내고 나면 잠깐 숨 돌리고 저녁에 이제 발주하고 타입하고. 그러면 촬영은 언제쯤? 촬영은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고 있고요. 하루는 일요일 날 많이 찍고 일요일 날 못 찍은 거는 평일에 조금 택배가 많이 없는 날 나가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량에서 보통 택배를 쳐내시는 데는 보통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실까요? 보통 그래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지금 집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거기서 오는 뭔가 제한상이라든가 어려움 같은 것들은 있으실까요? 집에서 일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네.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퇴근을 못 한다는 점. 당분간은 일단 분리할 생각은 없고요. 최대한 사무실은 늦게 구할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올라갔을 때 사무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택배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여기서 더 써야 되면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쇼핑몰을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동대문 사이처랑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려우신 부분들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운영했을 때 뭔가 장점들이 있으실까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오히려 주차를 편하게 해놓고 촬영할 수 있어서 그건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적으로 조금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업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은 사무실을 구했을 때 월세가 동대문을 방문을 많이 하고 계실까요, 대표님?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갔는데 요새는 자주 못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는 샘플 픽업을 저희가 직접 갔고요. 그리고 반납도 직접 받고요. 겸사겸사 거래처 사장님들 인사도 자주 드리고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 뵙고 최대한 인사드리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원래 부동산 운영을 오래 했습니다. 상가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상가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어쩌다가 쇼핑몰로 혹시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상가 부동산 운영하면서 중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를 많이 느꼈고요. 뭐 쇼핑몰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직접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었고 온라인 판매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온라인 판매도 자동화를 할 수는 있지만 자동화를 하긴 힘들잖아요. 어쨌든 생각하시기 전에는 자동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막상 지금 1년 정도 해보시니까 뭔가 어떻게 체감이 되시는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동화를 만들기에는 쇼핑몰이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해보시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스스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덜어내려고 노력한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서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을까요? 일단은 머릿속에서 일 생각이 분리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고요. 광고비를 100만 원 썼는데 매출이 100만 원 나온 거는 100% 저희 사이트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24시간 생각한 거죠.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방향을 체크하기 위한 신규 쇼핑몰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광고를 돌렸을 때 주문이 들어오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돌렸을 때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스키니비 이름 빼고 모든 걸 다 바꿔봤기 때문에 하나씩 바꿔가면서 테스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스키니비 이름은 안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미팅 했을 때 이사님이 스키니비 이름은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빼고 나머지 다 바꿨어요. 그때 당시에 미팅 히스토리도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처음 미팅을 갔을 때 30분 동안 우리 사이트가 왜 잘못됐는지 이유를 30분 동안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이 스키니비 이름은 좋네요 였습니다. 미팅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용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히려 좋은 얘기를 안 해주셔서 여기다 싶었습니다. 일단은 엄청 만족스럽고요. 그 이유는 소맘마가 24시간 모니터링 해주시는 서비스는 많은 이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초반에 월 매출 30만 원에서 100만 원 나는 쇼핑몰은 이 광고가 새벽에 돌아가든 오전에 돌아가든 저녁에 돌아가든 매출이 안 나오는 건 매한가지라 그때 가장 만족했던 서비스는 객관적인 시선에서 피드백을 주시고 저희한테 맞는 컨셉이나 무드를 함께 찾아주셨던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 사이트다 보니까는 주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서 그런 문제점들을 찾기가 초반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1월에 2천 안 나오면 그만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대행사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대행사 문제는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너무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광고를 제가 돌려도 효율이 안 나오는 거는 사이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행사를 바꾼다고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월 매출 1억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가 목표였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화장품이나 수영복 브랜드 같은 이제 의류 쇼핑몰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카테고리가 화장품이 아닐까 자주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류 쇼핑몰에서 뭔가 제작 상품을 신도한다든가 나중에는 뭔가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제 생각에는 의류 쇼핑몰이랑 의류 브랜드는 방향이 완벽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의류 브랜드를 감당할 그릇은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의류 쇼핑몰은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고객들이 사고 싶은 옷을 직접 만져볼 수 없으니까 저는 대신 만져보고 이거를 대신 그 설명을 해드리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의류 브랜드는 계속 신상 새로운 디자인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라서 방향이 완전하게 다르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브랜드를 시작한다고 하면 의류 브랜드보다는 저는 화장품 브랜드 쪽 의류보다 접근하기 심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키니비 저희 고객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희 쇼핑몰을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DM 보내주시면 항상 이렇게 답변 드리는데 앞으로도 예쁜 상품, 예쁜 가격에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맘마 스키니비 화이팅!